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의 운명적인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카멜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는 이제 대치가 되었죠. 조 바이든에서. 근데 한쪽에서 우리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어떻게 카멜라가 대치된 것은 사실은 오바마의 결정이었다. 오바마가 전화를 해서 바이든을 협박하고 바이든이 거기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사실은 제법 정통한 그 소식통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또 이제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끝났으니까 basically 물론 이제 8월 달에 우리 민주당 대회가 있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이제 카멜라가 이제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 당시 또 부통령도 이제는 카멜라가 정했죠. 근데 부통령 그분은 워낙 너무나 far left라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카멜라하고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한 개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하고 카멜라하고의 그 선거는 사실은 카멜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누군가가 피선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혹은 우리가 트럼프가 말하는 딥스가 선택한 사람, 피택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이제 중요한 그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불과 약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두 달 이제 반이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트럼프의 비행기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트럼프 전용기가 중간에 이제는 도중으로 이제는 서서 이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그것이 두 번째 이제 저격이나 혹은 폭발에 대한 폭발로서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트럼프가 우리는 대통령이 된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께는 또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왜 트럼프가 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는 이제 글로벌리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쭉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라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엘리트, 특히 대영 제국의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세력이 모든 지구를 관리하고 국경을 없애며 유니버설 인컴, 유니버설 보험을 가지고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그 글로벌 리셋, 글로벌리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통일해야 됩니까? 우선 국경을 없애야 되겠죠. 로마 제국처럼. 그럼 뭐를 통일합니까? 문화를 워크 문화로 통일하고 워크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과, 그 다음에 무슨 젠더, 그 다음에 우리의 sexual orientation, 성의 취미라든지 모든 것에 그 차별을 없애고 이꼴하자. 평등하게. 근데 사실은 평등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눈의 색깔이 다르고 눈의 홍채가 다른 것처럼 각자 individually 유니크한 우리는 개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유니폼하게 하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팩토리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유니포멀리티 지금 우리가 개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화론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적응해 나가는 그런 그 환경적인 적응 이걸 또 진화라고 말하기로 하지만 저희는 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 즉 이 종이 어느 순간 단백질로 나와서 단백질이 아메바가 돼서 이제 아메바가 벌레가 되고 벌레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어류가 돼서 어류가 포유류가 돼서 포유류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퀀텀 피직스와 그다음에 DNA에서 이미 말소가 된 그런 conjecture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science라고 말하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현대 이론이 현대 과학이 그것을 defy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과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무엇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force, space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다른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force라는 말이 나오죠. 우주에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우주인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게 지구에 랜딩을 시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nevertheless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유니버설이즘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가장 최고로 진화된 고등 동물 지금 무엇입니까? 약육 강식이라는 것은요. 약자는 도태하고 강자가 살아남는데 그 강자의 민족이 강자의 섹트가 그 강자라는 그 족속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따라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사회주의적 동시에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이죠. 왜냐하면 파워가 엘리트 극소수에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이야기하고 있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는 모든 전 우주의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1번. 그리고 우리는 진화하는 동물인데 우리는 이제는 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번.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종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3번.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신이죠. 신이 될 수 있다. 그 신이 될 수 있는 섹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별 가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 남자의 씨를 없애야겠죠. 남자의 씨를 약화시키거나 없애거나 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랜스젠더 무브먼트죠. 이건 성적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호모섹슈얼리티는 죄다. 뭐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짓는 죄나 호모섹슈얼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왜 호모섹슈얼리티나 트랜스젠더 이슈가 왜 크게 이슈가 되냐? 이것은 종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즉 신이 있다. 창조자가 있다. 근데 사람이 누구냐? 정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는 기독교의 클레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화는 아니다. 이것은 짐승이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올 때까지는 이건 티슈. 이제 뭡니까? 패브릭. 우리가 말하는 근육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당연히 우리 트라이메스터 애가 이제는 9개월 돼 나는데 9개월을 3개로 쪼개서 이제 트라이메스터 이제 마지막 차면은 애가 나오게 됩니다. 트라이메스터의 만기까지 애들을 낙태해도 좋다는 것이 이제 법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확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는 지금 정확하게 통과되는지는 모르는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를 이제는 그 낙태를 태어나서 28일 후까지도 낙태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작년 가을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법은 아이가 트랜스젠더를 원할 경우에 부모한테 통지를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죠. 이제 부모의 그런 선택이 없이 이제는 아이가 자기의 성을 이제는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마의 난에는 birthing person. 왜냐하면 애를 낳는 누구든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제 기계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빠는 뭐냐면 birthing person하고 함께한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호적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호적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사실은 매사추세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주지사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스타워즈의 세계가 열린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어떤 무빙 크리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섞어서 혹은 사람하고 기계하고 섞어서 혹은 로봇 사람 플러스 그다음 인어공주 플러스 슈퍼맨 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그뭐 로보캅 그다음에 뭐 600만 발 사나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냈겠죠. 배트맨, 스파이더맨 다 만들 수 있는 이제는 근간이 마련됐으며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티슈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클레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험관에서 태어났다. 모르는 사람의 정제와 모르는 남자가 합쳐졌다. 그럼 우리 1980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AR 같은 세계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던 호적에 의한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종 아버지의 정자로 봤던 시에 의한 계보가 이제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선포한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의 아젠다는 이제 종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종을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종을 새롭게 만들면 우성이 지배하겠다. 우성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성이 갖고 있는 아이디얼,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복종을 해야 되고 1번, 2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드는 금융체제를 복종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CB, 우리 센트럴 뱅킹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커런시를 만들어내서 모든 것을 전산화시키겠다. 그래서 은행 구조가 전산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편리한 대신에 어떤 그뭐 vulnerability 우리의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는 헤드쿼터가 언제든 내 구자를 끊을 수가 있다는 굉장히 vulnerable한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지금 그 데모가 있을 때 왜 농사를 이제는 더 이상 치지 못하겠죠. 왜? 질소 비료를 쓰지 말라. 그래서 이제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신을 안 맞겠다. 그래서 이제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또 농사 하시는 분들이 데모했을 때 그들의 뱅크 부자가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미 한 3번 정도 이미 서구 유럽에서 일어났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구에서 우리가 흔히는 동구가 이제는 공산당이고 전 공산당이었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서구는 민주주의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이 공산주의 아이디올로지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진화론과 칼 막스, 막시즘은 독일과 영국에 의해서 제조됐죠. 1850년대 불과 이제 1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캠페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하라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하라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most likely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리즘의 엄청난 도전 플러스는 글로벌 리즘이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올로지 사상이 이제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받고 이제는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리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선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뭐 당연히 지원하는 이유는 저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트럼피즘 뭡니까? 반글로벌리즘, 반전체주의, 반사회주의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런던 올림픽에서도 보셨고 2012년에 그 다음에 언제 봤습니까? 바로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신 중에 하나인 누굽니까? 디오니소스 그거 디오니소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많은 트랜스젠더 액터가 이제 와서 이제 패션쇼를 하고 열방이 흰 말,
전쟁을 상징하고 굶주림을 상징하는 말을 따라서 열방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막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벌써 탄핵을 2번 당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뮬러 특검에 의해서 2년간의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기소를 많이 당했는데 거의 다 이기고 지금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서. 근데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지연되고 있어요. 왜? 이제 법관들도 이제는 물론 바이어스 됐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 압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선거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갔죠. 네, 트럼프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당연히 없어질 만한 그런 미미한 근소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운명적으로 2024년에 당선되리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 운명적인 트럼프의 다시 돌아오는 귀환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미성 TV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그 사각지 해석 그리고 또한 성경에 근거한 시사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고하시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나이트와 뭡니까 아비브절 9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치에서 The Final Solution 주의시를 다 없애겠다. 그 법이 1941년 9월 나이트 와 지금 아비벌 지금 9일에 설정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AD 70 디도 황제 때 그것도 역시 나이트 오브 아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수백만 명이 전 세계를 끌고 가서 뭐가 됐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됐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주이시 지역에 남은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이제 섹트가 2개밖에 없어요. 벤저민하고 주다가 남아있고 이제는 아주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쫓겨가서 주로 유럽, 그 다음에 또 바르샤바, 그 다음에 러시아.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많은 러시안 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클린에 있는 주이시가 약 800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주이시가 800만.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언제 있었냐? 그것은 바로 나치가 The Final Solution을 뭡니까? 주의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법을 1941년에 통과를 시킨 후 나이트와 아비벌 9일에 통과시킨 후 사실은 수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성경이 진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가 나라가 되는 것은 모든 유럽도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히스토리 공부를 하셔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1947년, 48년에 이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과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된 후에 1967년에 갑자기 아랍 전쟁이 있었죠. 그래갖고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왜 중요하냐? 1967년에 골란 고원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또 한 번 생기게 되는 거죠. They're intensified. 뭡니까? 주이시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멸망에 다 되었어야 되는 건데 The Final Solution 다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일이 행해졌어요. 나치에 의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거의 주이시가 이제는 흩어졌는데 이제는 갑자기 나라가 됐습니다. 1948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고 나서 1967년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다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럼 예루살렘을 차지된 것은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옛날 성전이 있는데 아직도 동문이라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동문은 슐레만이 막아놨어요. 약 500년 전에. 왜 막아놨습니까? 동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 동문을 막아놨어요. 못 오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것은 unclean, 부정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해서 거기다 모든 무덤을 동문 앞에 설치를 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는 방문해 보시면 많은 무덤이 바로 동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이 쪽으로 오시는데 그 동문이라는 데로 오시려면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1967년에 아랍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예루살렘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 트위스트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하게 됐냐? 골란 고원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됐어요. 골란 고원은 어디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약속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 거룩한 곳을 택했는데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 내가 그를 제거하고 거기를 내가 너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하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비종교적인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컨트랙트는 irrevocable contract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소를 잘라서 이제 거기 계약서를 씁니다. 피해 계약서를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시간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가 관영할 때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살던 땅이 어디냐? 바로 골란 고원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바산 골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산 골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그 후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을 만들고 거기다 성전을 세워서 솔로몬이 세우게 돼서 1차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약 지금 3000년 전에. 근데 그동안 AD 70년에 지금 뭡니까? 전번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나인트 오브 아베 AD 70년에 완전히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나마 식민지에 살던 이스라엘마다 완전히 이제는 한국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디아스포라로 퍼진 지가 AD 70인데 이제 다시 왔는데 또 무엇을 갖게 됐어요? 바산굴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쟁에 의해서 생긴 그 영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것을 occupied territory 지금 우리가 점유지라고 하죠. 점유지는 그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군인이 그냥 방위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방해하는 지역을 occupied territory라고 합니다. 그것이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를 계속하다가 엉뚱당또하게 누가 나타났냐? 이제 아무도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진전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가자와 이제 골란 고원에서 전쟁이 계속 있었죠. 이게 국지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예루살렘을 전체 다 이제는 이스라엘 주기를 거부했는데 유엔을 포함해서 유럽 전부 다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갑자기 2017년에 내가 예루살렘을 우리 텔아비브에서 그동안의 수도를 텔아비브를 썼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동안 이제는 서예루살렘하고 동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좀 반반씩 나눠졌는데 나머지 반쪽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하겠다고 언제 발표했냐? 2017년 1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은 뭐냐면 주이시에는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주블이라는 게 있어요. 1967년에
제루살렘 플러스 바산 골란군을 차지한 후 정확하게 50년, 주블리죠. 주블리는 50년이라는 뜻입니다. 50년 만에 이제는 그 바산 골란, 즉 골란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둘 다 이제는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약속을 한 후 5월 14일 기념일 날, 1967년에 예루살렘하고 그 바산골란을 정복 후 이제는 트럼프가 딱 그 은혜의 해 5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도시로 만들어주고 바산골란을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 뭡니까 이스라엘 영토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2018년, 2019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서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이고 왜? 1대 100의 아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바산 골란과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몇 년 만의 일이가 3,500년 만의 일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 골란고는 3,500년 만에 역사가 재현되는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사건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순간이죠.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니냐를 증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7월 13일 2024년 버틀러에서 트럼프가 저격을 맞았죠. 근데 저격이 0.01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귀를 지나갔는데 그때 귀를 만지면서 피를 흘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히고 피가 신발이 벗어져 나가는 바람에 엄지 발가락에 묻히고 손을 흔들면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외치는 사건이 났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거룩해 하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짐승의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발라서 귀쪽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후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웨이브를 통해서 컨펌을 하는 것이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때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에 대해 두 번째 퀘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지금 세 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어난 사건이 버틀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 말로 하면은요 술을 왕에다 같이는 버틀러라고 합니다. 술을 갖다. 술을 그 요셉의 성경에 보면은 그 술 맡은 장관, 그 다음에 빵을 맡은 장관이 요셉한테 꿈을 해석했다가 둘 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 옆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와인을 주니까 그 왕에게 올리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버틀러라는 도시, 즉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그 버틀러, 그러니까는 왕한테 술을 그 뭡니까 술잔을 올리는 버틀러라는 도시에서 트럼프가 이제 오데인 제사장으로 오데인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이런 사건이 7월 13일에 일어났고 또 트럼프가 이제는 바산 골란을 갖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퍼머넌 테리토리로서 이제는 선포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전쟁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9년이죠. 2019년 3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제는 전쟁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났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를 볼 때 굉장히 일단은 운명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선정된다고 이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저격당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글로벌리즘이 아닌 내셔널리즘, 각자의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며 종교적 자유와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종교적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좋은 시간을 누리는 시대가 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트럼프 선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